사이다 무비튼. 나는 공태윤이라고 한다. 폭우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습격한 어느 날 강이 범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깜짝 놀라며 불륜 상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나와 애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하고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도 충격을 받고 방에 틀어박혀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었다. 일요일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가게도 잘 없을 텐데 어디를 가는 건지. 참고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한 건 전날인 토요일 밤이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남편과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도망가고 없는 것이었다. 한 대밖에 없는 차를 타고 가버린 탓에 장을 보러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뭔가 설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도통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질 않았다.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나이도 있는 양반이 이제 함께한 지 오래되기도 했으니 설마 불륜을 할까 생각하던 나도 참 바보였다. 오늘은 이 불륜이 발각된 경위에 대해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하고자 한다. 토요일 밤 저녁을 먹고 온 가족끼리 모여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강이 범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들이 걱정되는 듯 말했다. 우리는 괜찮아. 홍수가 나도 남쪽은 지금껏 한 번도 침수된 적 없으니까. 근데 북쪽은 내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침수된 적이 있으니까 피난 가긴 해야겠네. 그런 대화를 아들과 딸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당황하며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처음엔 뭐 신호이한테 걸고 있는 줄 알았다. 강 북쪽은 침수되기 쉽다고 하던데 라고 하자 여기서 일단 이상하다 싶었다. 신호이 집은 우리 집처럼 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핸드폰 너머로 살짝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대 신호이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호이는 매우 쿨해서 당장 나 좀 도와주라. 무서워. 같은 말을 남편에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와 아이들이 수상쩍게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이럴 때 현실에서는 드라마처럼 헉 하면서 놀라는 표정을 짓지는 않나 보다. 나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말없이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일어나 거실에서 나가버렸다. 아빠 잠깐만! 딸이 남편을 쫓아갔고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복도에서 통화 중인 상간녀와 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다. 그 사람 누군데 그래? 직장 동료야. 걱정돼서 전화했을 뿐이라고. 거짓말. 나 바꿔줘봐. 딸은 남편을 추궁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마! 이제 전화 끊을 거야! 라고 말은 하면서 도통 전화를 끊지 않는 남편.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딸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었다. 결국 아들까지 합세해 겨우 핸드폰을 빼앗아낼 수 있었다. 그 후 남편은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지만 아들 손에 있는 핸드폰에서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남편도 백기를 들었다.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상간녀 집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 후 연락이 닿질 않았다. 한 대밖에 없는 차를 타고 간 탓에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대로 며칠이 지났고 수요일에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차고에 차가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집안에 남편은 없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 단톡에 연락이 왔다. 돌아가도 돼? 얘기 좀 하고 싶어. 딸이 뭔 얘기를 하려고? 역겹거든? 외간 여자 집에서 3일씩이나 묵은 인간을 집에 들이면 더러워서 사나? 라고 답장을 보내자 읽었다는 표시는 떴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는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얘기를 해보긴 해야 돼. 라고 딸을 타일러 보았지만 딸은 그럴 필요도 없어. 2번 다시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해. 그딴 인간은 아빠 취급도 못해줘. 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가족에게 다 들켜놓고 외간 여자 집에서 3박이나 했다는 사실이 용서가 안 되는 듯했다. 아들은 인터넷으로 불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 대신 딸이 화를 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원래라면 더 빨리 아이들과 얘기를 했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 때문에 하도 바빠서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어서 제대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엄마한테는 그때는 아직 나 이혼할지도 몰라 라고만 전해놨고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말해서 딸이 말하는 대로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일단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얘기를 드리기로 했다. 나는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엄청난 기세로 일처리를 하는 성격이라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으면 좀 말려줘? 라고 엄마한테 부탁이라도 해놔야 한다. 시부모님께는 아이들이랑 친정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 방침을 정하고 나서 말해야겠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남편 편을 들어줄 테니까. 남은 건 저축이나 집 권리 등을 정리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겠지만 그것도 일단 부모님과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지. 그렇게 남편이 비즈니스 호텔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과 면밀히 얘기를 나눴다. 물론 이혼을 하면 돈은 나 혼자 벌게 될 테니 수입이 꽤나 많이 줄게 될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럼에도 딸은 꼴도 보기 싫어. 보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대학은 장학금이랑 알바해가면서 어떻게든 해볼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족 말고 상간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야. 그 인간은 우리를 버렸다고. 라고 말했다. 아들도 돈을 위해서 참고 아빠를 받아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미 난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해. 생활비는 나도 알바하면서 어떻게든 협력할게. 라며 아이들이 이혼에 힘을 실어주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엄마가 그걸 듣고 그냥 조용히 바람 피운 거면 몰라도 손주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건 용서가 안 된다. 가족을 버린 놈은 절대 가만두면 안 돼. 라며 나보다 더 화를 냈다. 하지만 아빠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그만이니까. 라고 말했다. 아빠의 의견에 따라 다시 한번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았지만 똑같이 이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바로 믿어주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증거를 보여주자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이혼은 애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야. 한순간의 감정으로 서두르지 마라. 라며 충분히 예상될 만한 말을 하셨고 그에 딸과 아들이 시아버지에게 크게 반발했다. 시아버지도 지금 니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격노하셨다. 결국 시부모님과는 얘기가 잘 풀리지 않은 채 결렬되었다. 그러다 남편이 금요일 밤에 돌아가고 싶어 라고 연락해왔다.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도. 나는 이혼하겠다고 다 말해놨어. 하지만 이 집은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니까 난 나갈 생각 없어. 심지어 딸이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고 하니까 혹시 당신이 여기로 돌아오고 싶은 거라면 우리가 나갈 거야. 그리고 그 후에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대화할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니까 얘기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라고 전하자 남편이 크게 당황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더니 현관 앞에서 나 안 사랑해? 라며 소란을 피웠다. 그때 딸이 화를 내며 외간 여자 집에서 3일이나 자고 온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사랑을 논하고 앉았어? 가족보다 애인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소리를 질러 온 동네 사람들에게 불륜한 사실이 들키고 나서야 시부모님이 달려와 남편을 데려가셨다. 남편이 불륜을 인정했기에 시어머니도 포기하시고 이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셨고 남편과 시아버지 vs 그 외의 가족들 구도로 이혼 얘기가 진행되었고 변호사도 정해졌다. 변호사에게 거의 다 맡긴 셈이었지만 이혼은 쉽게 결정났다. 상간녀에게서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되었다. 집과 저축은 다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리고 위자료 대신 남편은 집과 차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무일푼으로 쫓겨난 데다가 빚까지 떠안는 셈이 되었다. 양육비는 일괄적으로 다 받아냈다. 다음에 또 그 인간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바로 식칼 들고 아주 난리를 쳐서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이번 사건으로 얌전하던 딸이 점점 늠름하게 변해갔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드는 요즘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